자, 강윤정 의원님. 뭐 제가 오늘은 조금 인문학적인 용어로 좀 풀어보고 싶은데 항상 인문학적 용어로 유일하게 풀어주셨어요. 네. 네, 지금 정치란 무엇인가와 함께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자기 증명을 위해서 이념을 적었던 한국의 역사가 있다면 필립 로스의 휴머스테인이라는 소설을 보면 자기 증명을 위해서 스스로 인종을 적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얀 흑인이었던 주인공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적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로부터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9세기 말에 태어난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가 꿈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이 꿈에는 유형지 시베리아를 향해 가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한 명은 범죄자고 두 명은 경찰관이에요. 근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시베리아라는 곳은 아주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장소인데 이 미지의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경찰관과 그리고 죄를 지은 범죄자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제정 러시아 시절이었던 그 당시 이들에게 시베리아라는 미지의 장소를 얘기함으로써 범죄자와 그리고 경찰관의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정치가 제시해야 되는 미래의 장소란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계가 사라지는 곳. 그리고 이준석식의 갈라치기가 감히 건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쪼개먹기나 갈라치기나 계급이나 계층적 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거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언젠가 우리에게 갈 수 있는 미래를 언제나 제시해 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해 줬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중도 보수라는 곳도 그런 곳이라 그랬는데 요번엔 좀 달라요. 이미 도착했어요, 민주당은.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좀 도착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표현을 하시죠. 대변인처럼 말을 하네. 아니 이미 도착해서 정치물이 들었어요. 그러게 완전히 물 먹었어. 야. 도착해서 깃발 꽂은 겁니다. 전 이번에 깃발 꽂았다 생각하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지향을 좀 더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미 도착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착은 조금은 우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이 근대 이전에 지금까지 윤석열의 노선은 뭐였냐면 마치 히틀러나 혹은 전제 국가처럼 일종의 독재주의를 했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되려 재정 일치를 꿈꾸고 있어요. 오히려 종교에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퇴행을 한 겁니다. 독재보다 더 퇴행을 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말하는 합리적 보수라고 말하는 이 지지 세력이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정당으로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도 보수는 이미 비어있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건 민주당은 충분히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런데 왜 중도 보수가 아니라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하는 이 듣다 보니까 민주당 선배님들한테 제가 좀 이거는 그래서 저거 막 갑자기 막 부분에 궁금해지는 대한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요. 겐세이가 안 돼. 네, 그 존재에 대해서는 자기 부정 이미 현재적 자기 부정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역사가 종적인 역사와 그리고 횡적으로 봤을 때 동시대적으로 지금 이 모든 두 개를 봤을 때 십자로 가운데 교차로에서 민주당의 역사를 봐야 하는데 언제나 너무 통시적으로만 보는 이 종적 역사에만 매달리다가는 역사를 오히려 잃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가치가 전도된 상태입니다.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보수라는 말은 뭐냐면 헌법 세력이라는 얘기고 결국은 민주주의 회복 세력이란 말과 동의어예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의 가치를 살려야 합니다. 강윤정 네. 의원 말씀 듣다 보면은 못 알아들어도 유식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인문학의 매력이죠. 아, 저도 이게 다 유식해지는 것 같은데.